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어 한 조각 고급 읽기 강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을 글은 토픽 시험 문제에 있는 긴 글을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토픽 홈페이지 알지요? 여기 토픽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기출 문제에 들어오면 그동안 있었던 시험들 중에서 1년에 한 회씩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픽을 보는 학생도 또는 안 볼 학생도 일단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좋은 글도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듣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듣기 연습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64회 토픽 2 읽기 문제 중에서 42번과 43번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토픽 문제가 50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40번 정도 뒤부터는 한 4급에서 아주 잘하는 학생이거나 5급 수준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급 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 42번, 43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문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고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소희라는 사람의 심정, 마음이 어때요? 그 다음 43번은 같은 것을 고르세요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먼저 여기 불안하다. 불안하다 여러분 괜찮지요? 마음이 흔들려요. 계속. 왜? 걱정스럽고 걱정되고 걱정해서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흔들려요. 불안해요. 말하지요. 또 흡족하다. 그럼 어떤 것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마음이 꽉 차게 좋아요. 만족하고 훌륭해서 좋다. 그 다음 3번 실망스럽다. 여러분 실망하다 알지요?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못했어요. 그럴 때 저는 실망했어요. 그 점수는 무척 실망스러워요. 말해요. 그 다음 감격스럽다는요. 감격스럽다는 아주 감동했어요. 또는 좀 고마워요.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감격스럽다라고 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다 이런 말도 해요. 너무너무 감동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그럴 때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도 써요. 다음 내용과 같은 거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본희는 소희에게 밤늦게 연락을 줬다. 그럼 본희하고 소희 둘 다 사람 이름이겠네요. 밤늦게 연락했다. 엄마 이사하는 날 집으로 돌아오다. 다음 3번 본희, 소희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소희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갔다. 그 다음 4번 소희는 엄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그럼 계속 잡고 있었다. 엄마를 기다렸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이 글 보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단어를 몇 개 좀 찾아놨어요. 한번 단어를 확인하고 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동사예요. 앞두다 있어요. 무엇을 목적에 두고 있어요? 앞에 두고 있어요. 목적이나 시간이 앞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앞에 두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 졸업이에요? 그러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 무엇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얼마 뒤에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신호. 여러분 신호등 할 때 그 신호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등이 없죠. 어떤 시그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시그널은 영어지만 한국어로도 써요. 외래어예요. 시그널을 주다, 신호를 주다, 신호를 받다. 그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표시. 몸짓이나 손짓 이런 거 말할 때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신호를 받다 또는 신호를 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낌새. 낌새는요 먼저 여러분 뒤에 올 수 있는 동사가 요 정도 3개 정도 있어요. 먼저 낌새하고 채다 같이 써서 낌새를 채다 또는 낌새채다. 그 다음에 어떤 낌새가 보이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낌새를 알아차리다 라고 해요. 그럼 낌새가 뭐예요? 눈치라고 생각하면 빨라요.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양새를 봐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 뭐 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때 낌새를 알아차리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눈치,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알 수 있어요. 낌새를 알아차리다. 또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잘 보여. 낌새가 보이다. 또는 눈치채다처럼 낌새를 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휙. 여러분 뒤에서 친구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그때 고개를 빠르게 돌리지요. 그때 휙 돌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휙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동사 매다가 있고 이 매다가 있어요. 이 매다는 먼저 끈. 여러분 신발끈 이렇게 두 개 끈 묶는 거. 끈을 매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매다는 이지요. 어깨에 여러분 무엇을 매요? 가방. 어깨에 가방을 매다라고 말해요. 요거는 여러분 어이인지 아이인지 쓰기에서 잘 쓰세요. 그 다음 맨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맨 언제 또 봤어요? 맨 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갑을 안 낀 손. 아무것도 없는 손. 맨손. 그럼 맨발은 발에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발이에요. 아이고. 발이에요라고 할 때 맨발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을 보고 맨이라고 해요. 맨살, 맨손, 맨발,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 화장을 안 했어요. 맨 얼굴 이렇게도 말해요. 그다음 한밤중 있어요. 이 한밤중은 여러분 그 중 또는 회의하는 중, 회의 중 이런 말 알지요? 그 중 가운데는 맞는데 여기는 스페이스, 띄어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한 단어예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없고 한, 밤, 중 언제일까요? 밤 늦은 시간, 아주 늦은 밤 말할 때 한밤중이라고 말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어둡거나 늦었어요 라고 할 때 한밤중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부사에 꼭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꼭은 2번 꼭인데요. 우리 이거 꼭 해요. 약속할 때 말하는 꼭도 있고 이 3번 꼭은요. 어떤 물건을 여기 물건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걸 잡아요. 그런데 이 잡을 때 여기 틈이 없어요. 꽉 잡아요. 이걸 꼭 쥐다, 꼭 잡다라고 해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강하게 잡아요. 이것을 꼭 잡다, 꼭 쥐다 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힘을 주고 세게 잡는 것을 꼭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쥐다는 선생님이 지금 잠깐 보여줬어요. 어떤 물건을 엄지손가락하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잡아서 잡는 거. 이걸 쥐다라고 해요. 연필을 쥐다 또는 뭐 물건을 쥐다, 손에 꽉 잡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쥐다라고 해요. 그럼 잡다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잡다는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잡다지요. 두 개 이렇게 두 손을 잡는 것도 잡다지요. 그런데 쥐다는 꽉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걸 쥐다라고 해요. 그 다음 감쪽 같다 또는 감쪽같이 어땠다 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걸 수정하거나 좀 고치거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티가 안 나요. 너무 똑같아요. 원래 모양 같아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와 되게 감쪽같이 잘 했어요. 감쪽같이 잘 속였어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뭘 수정하거나 고쳤는데 티가 안 나요. 알아차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 감쪽 같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문법하고 단어를 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소희네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는요. 소희하고 비슷한 무리 또는 소희가 속한 그룹 그 소희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소희가 들어가 있는 그룹이 어디예요? 소희 가족이겠지요. 그래서 소희네라고 말하면 소희의 가족, 그 집. 그래서 소희의 가족은 이사를 앞두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사해요.
눈앞에 이사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사할 거예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집을 나갔다.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모양으로 그렇게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작별 인사는커녕 아무 신호도 낌새도 없이 휙 사라졌다. 여기 는커녕 있어요. 이 는커녕은 문법 은는커녕 말해요. 은는커녕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는커녕은 뭐 명사 써도 명사형으로 오지요. 왜냐면 은는이니까. 근데 뭐 동사를 뭐 기는커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명사 자체만 써서 은커녕 는커녕 쓸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는 물론이고 뒤에 있는 어떤 것도 블라블라블라 말할 때. 그래서 작별 인사 정도는 했겠지. 뭐 기본이니까 떠날 때 작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작별 인사는커녕 작별 인사는 물론이고 그것도 당연히 안 했고 그 어떤 신호, 시그널, 느낌이나 낌새, 눈치도 없이 그냥 휙 빠르게 사라졌다. 엄마가 그렇게 집을 나갔다. 아, 이렇게 집을 나갔구나. 인사도 물론 안 했고 그 전에 엄마 곧 떠날 건가? 집을 나갈 건가? 어떤 신호나 느낌도 없었다. 낌새도 없었다. 전혀 나갈 것 같이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다음 중략, 중간 생략이에요. 중간은 생략하고 그 다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땐가? 열흘 언제예요, 여러분? 네, 10일 말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거 말할 때 열흘이에요. 열흘쯤 지났을 땐가? 지났을 땐가 말하면 이거는 지금 명사이기 때문에 인가라고 했는데 뭐 형용사 은가 또는 동사 는가 말해서 그때쯤일까요? 라고 의문 또는 추측 아마 그때쯤인 것 같은데 지났을 때 아마 그때쯤인가 싶다. 그때쯤인 것 같다 라고 할 때 추측이나 의문이나 추측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명사인가, 형용사 은가, 동사 는가 사용해요. 그래서 지났을 때인가 아마 그때쯤 소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니가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여기 신은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다. 그럼 보니하고 지금 소희가 이름이 나왔네요. 잠깐 어디? 친구네. 여기 내도 그 친구가 속한 그룹, 무리, 뭐 가족. 친구네. 친구 누구? 소희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눈을 맞추다 그러면 서로 바라보는 거. 서로 눈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의 눈하고 어머 너무 이상한데? 여기에 있는 눈하고 서로 바라보는 거 눈을 맞추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서 보지 않았다. 늦으면 친구네서 자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자. 나 늦으면 자고 올 거야.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어. 을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말고 자. 돌아서 나가는 보니가 맨 가방이 어깨에 맸다. 맨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여. 크게 보여서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뒤에 반드시 일어나다. 벌떡은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을 말해요. 벌떡은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 일어났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데 발에 신발이나 그 운동화 뭐 신발이나 양말이 없어요. 왜? 너무 급하게 나간 거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보니의 뭐 뒷모습에 대고 여기 무엇에 대다는 여기 대다는 뜻이 많은데 방향 말해요. 여기서는 그쪽 뒷모습 쪽으로 그 방향으로 외치다 소리를 크게 소리내서 말했다. 언니야 올 거지? 언니야 올 거지? 본인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럼 언니가 그 소리를 소희가 부르는 언니야 올 거지 그 소리를 듣고 섰어요. 멈춰 섰어요.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희가 계속 묻고 또 물었다. 언니 올 거지? 언니 올 거지?
소희가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엄마가 작별 인사는커녕 작별 인사는 물론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다가 신호도 없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소희가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여요. 가방이 왜 커 보여요? 물건을 많이 넣어서 크게 보이는 거겠지요. 언니도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어때요, 지금? 걱정되고 좀 흔들려요. 네. 지금 소희의 마음이 불안해요. 언니도 이렇게 엄마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언니 올 거지? 언니 올 거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참 있다가, 그럼 한참은 뭐예요? 어느 정도 시간, 꽤 긴 시간이 있다가 그 뒤에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진짜 몇 년이 지났겠어요? 아니지요. 소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느낌이어서 시간이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몇 시간만 지났어요. 몇 시간쯤밖에 안 지난 한밤중에 아까 오후에 나갔나 봐요. 그래서 밤중에 몇 시간 기다리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한밤중에 늦게 언니가 문자를 했어요. 밤에 언니가 문자를 했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밤늦게 연락을 줬다. 요게 맞겠지요. 그 다음 한밤중에 언니가 문자를 했다. 소희는 언니가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그럼 휴대폰 손에 꽉 잡고 있어요. 왜요?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왜냐면 언니가 지금 연락했잖아요. 꼭 쥐고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여기 보았다 여러분 봤다지요. 여러분 이거 초급에서 봤다라고 쓰잖아요. 근데 가끔 글 쓸 때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왜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럼 문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걸 잡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원래 문자가 없었던 것처럼 문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감쪽 같다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잖아요. 원래 여기 문자가 없었어. 그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지금 문자가 있지만 내가 손에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문자가 사라질 것 같아요.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언니가 문자 뭐라고 보냈어요?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다행이네요. 언니가 돌아오네요. 그 다음 이 갈게는 뭐예요?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갈게지만 뭐 빨리 썼나 봐요. 갈게. 갈 거야. 갈 거예요. 인데 뭐 빨리 쓰거나 뭐 급하게 쓰거나 그러면 이렇게 갈게 라고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소희가 언니를 무척 걱정했어요. 왜 언니 안 오는 거 아니야? 묻고 또 물었지만 다행히 언니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풀었지만 여기 문제는 쉽게 풀었는데 오늘은 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긴 글 같이 읽어보려고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42번부터 43번까지 좀 쉬운 문제를 했는데 우리 다음에 고급 읽기 할 때는 요 다음 번호 44번부터 글을 읽어볼게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히 계세요.